제가 앞선 질의에서 금융위원장님 답변 듣고 조금 놀랐어요. 우리금융 부당대출권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를 직전에 받지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다 써놓고 바로 내기 직전에 이렇게 알려왔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보고로 보지 않고 통보로 생각을 했는데 금융위원장님이 보고 받았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자세가 좀 너무 저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이복현 원장이 자꾸 이렇게 월권하는 게 이런 저자세에서 비롯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담대 증가했죠. 94조. 그다음에 27조 원 정도가 올해 증가한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굉장히 과열되고 있어요, 이미. 근데 곧 금리 인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 대통령의 이제 그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경제 인식이 좀 있다. 이 발표한 거 보세요. 지난 정부에서 GDP 대비 90% 후반대였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말입니다. 사실 가계부채 늘어났어요. 실제적으로 절대 금액이. 이러한 수치는 장난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GDP 기준연도 개편이 됐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발표했다는 건 정말 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그 윤석열 정부 주택담보대출의 관리 실패 원인 저는 좀 갈짓자 정책이라고 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붉은색은 대출 축소를 생각하게 하는 정책이고요. 녹색은 대출 완화 정책입니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 취권이에요, 취권. 이렇게 하는 데는 이런 갈짓자 행보에는 이복현 원장의 원인을 지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복현 원장의 말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리스크다 이런 얘기 공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는 대출을 줄여라 해서 은행들이 줄줄이 금리를 좀 올렸거든요. 근데 또 8월에는 금리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은행들이 실수요자 대출을 또 줄였어요. 대출이 늘어나니까. 9월에는 또 원장이 또 실수요자 피해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복현 원장 한 사람 말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주택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시장 혼란 일으키고 금융 실수요자 피해 계속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송파 쪽인 거기 무슨 아파트 단지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 정책도 사실은 이렇게 봉숭아 학당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위원장님 좀 가계부채 대책 마련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왜 안 내십니까? 저는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예, 하나는 가계부채 비율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하는 게 목표고요. 그게 그 최근 한 2년 정도는 아까 GDP 개편 때문에 비율이 떨어졌다고 그러셨는데 개편 전에도 하락폭은 조금 적습니다만 내려왔다는 점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거는 최근 제가 알기로 가계부채 통계가 제대로 작성된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거니까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점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대책은 저희들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거는 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